안녕하십니까. 투뿔TV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1.5cm 정도의 열상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파 커뮤니티에서는 반창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중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움직임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우리 디지털타임스의 이재창 국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참 신년 벽두에 참 깜짝 놀랄 사건이었어요. 예. 백주에 테러가 발생한 건데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테러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때 대선 후보였고 지금 제1야당 국회 1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테러를 당했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대변인이 이 대표의 그 지금 상황을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비교가 되는 것이, 지난 2006년이죠. 박근혜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신촌에서 커터컬로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때는 연세대 그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가 수시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의사가 브리핑을 하지 않고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정맥 손상 여부를 얘기를 하는데 1.5cm 열상인데 경정맥 손상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 의사들이 예. 판단할 문제고요. 뭐 예. 저희가 그걸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상한 거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 의사들이 발표하는 게 그렇죠. 너무 당연한데 그걸 예. 당에서 뭐 서울대가 뭐 민주당입니까? 글쎄 말이죠. 그 당연히 서울대 쪽에서 책임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을 예. 당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인들이 테러를 당하면 동정 여론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글쎄 그 정도의 부상인데 저렇게까지 막 2시간 수술을 했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동정 여론을 뭐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제기되고 있어요. 글쎄요. 뭐 그 정치인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과거 예. 지금의 저 국민의힘이죠. 예. 대표 시절에 그 오세훈 시장 지원 연설을 갖다 신촌에서 커터칼로 피습을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뭐 그런 사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예. 둔기로 또 맞아가지고 저 병원에 그렇습니다. 실려가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뭐 당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의사들. 이제 그 치료한 의사들이나 병원 쪽에서 이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습 사건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흘러다니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그 피의자는 민주당원, 현재는 뭐 민주당원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 발표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민주당원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민주당의 몇몇 복수의 관계자들은 과거에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에 그 오랫동안 당정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또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이런 피습 사건을 정치적인 유불리로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테러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지, 이거를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 발표가 그렇게 좀 이상한 것도 결국은 그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될 거를 자꾸 뭘 감추고 뭐 아니면 그게 뭐 감추는 게 없다 해도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4일날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 선언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미뤄지고 있고, 민주당의 근데 뭐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 아니고요. 본인이 부인했어요. 뭐
사전에 당원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뭐 4일은 아니고요. 아마도 그 가까운 시일 내에 10일 예. 이전에는 예.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뭐 신당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좋은 얘기 들을 것 같지 않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일단은 그 늦추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겉모양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민주당의 내홍, 내분 양상이 조금 수면 밑으로 들어갔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지금 관심을 못 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이 민주당 내에 뭐 마이너스보다는 글쎄요, 뭐, 사람이 다쳤는데 이런 얘기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뭐,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플러스로 예. 뭐 작용하고 있는 건 그렇죠.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당장 지금 심각한 갈등이 야기됐을 텐데, 그게 다 수면으로 이제 가라앉았다라는 거는 예. 일단 뭐, 예. 이재명 피습 사태로 인해서 예. 누구도 지금 뭐, 신당 창당이나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총선에 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대표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자. 뭐 이런 주장을 펴왔던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예. 지금 뭐 아파서 수술 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너무 야박하고요. 그렇죠.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당 친명 쪽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조성된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정치적 어떤 그 변수를 갖고, 사람이 다친 걸 갖고,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리로 삼는다든가, 또는 내한테 유리하게 이걸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사실 인간으로서. 그런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극대화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이런 사건을 유도한 거 아니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런 주장은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식으로 따지면요, 저기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겁니다. 이런 그 정치 불신과 그리고 이제 증오 정치, 이게 뭐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거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문제를 풀지 않고 방치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치달으면서 결국 이제 증오의 정치가 이 정치를 지배하게 됐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뭐 이재명 피습은 그런 증오 정치에 역습을 받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일각에서 뭐 이경 전 부대변인인가요? 선대 대변인인가요? 부대변인.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해서 그렇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윤 대통령이 뭐 뒤에서 사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르텔이 뭡니까?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정치권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이건 다른 지적이거든요. 결국은 네. 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카르텔을 없애자는 게 윤 대통령이 맞습니다. 강조 포인트였는데, 그걸 가지고 카르텔을 얘기해서 이렇다.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지죠. 정치인들이 좀 자중자애 해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자꾸 개인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좀 입을 다물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로 좀 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전 갔다가 대구 갔었어요. 그런데 대구 가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슷한 발언인데요. 대구는 정치적 자기 출생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그 자유민주 보수의 어떻게 보면 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게 뭐 저하고 똑같은 거죠. 최근에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맨날 저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고, 박근혜 대통령 초청해서 네. 밥같이 먹고,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구세주냐,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핵심 지지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민주당으로 하면 호남인 거고, 예. 그 국민의힘으로 하면 그게 이제 TK인 거죠. 그래서 이제 TK 본거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막 정치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일단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지지세 결집을 먼저 한 다음에 뭐 중도층 공략에 나서야 되겠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동훈 지지하겠습니까? 네. 그건 아닐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중도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보수를 결집해야 되는 이런 게 뭐 당면 과제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보수의 텃밭에 가서 여기가 뭐 정치적 고향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저 예. 호남에 가면 뭐 비슷한 얘기 안 합니까? 맞습니다. 뭐 똑같은 거죠.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제 기자가 물었던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뭐 할 거냐 계획이냐 물어봤는데 없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성공에 올인을 하겠다는 그 자세를 보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죠. 예. 나는 4월 10일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 4월 10일 총선에서 지면 내 미래는 없다. 뭐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4.10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산을 가지고 질 수가 있느냐. 참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질 수가 없다. 반드시 이길 거다. 뭐 이런 그 뭐 당연히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독려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게 뭐 지지층 아니면은 뭐 당의 성공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4.10 이후에 생각해서 뭐 합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이후에 내가 대선 주자로 잘해서 대통령 돼야지.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4.10 총선에서 승리할 때 그런 날개를 달 수 있는 거고 그런 대선 가도에 길이 열리는 거지. 지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그 강한 각오 내지는 그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 돼서 선거를 치르면 과연 계백 장군이 될 거냐, 김유신 장군이 될 거냐. 계백 장군은 사실 무너져가는 백제를 위해서 마지막 항산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졌어요 결국은. 그런데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하고 마지막에 70의 노고를 이끌고 당나라 연합군까지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라통일을 완성을 했는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백의 케이스를 갈 거냐 김유신의 케이스를 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혁신에 달렸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그 혁신적인 비전을 내놓느냐 여기 그리고 혁신 비전의 대표적인 거는 결국은 공천 물갈이입니다. 얼마나 혁신적으로 공천 물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갈린다.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이 이기겠죠.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와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혁신하지 않고 그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에서 저렇게 혁신하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우리는 혁신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면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좋은 상품,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고 이걸 사달라 해야지 국민들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달렸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직접 맡겠다. 이게 뭐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총선에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그리고 그걸로 승부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이기겠다. 그게 뭐 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겠다라는 거기서도 그 의지가 배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들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쪽 우파 국힘 지지자들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 팽팽한 긴장감, 기대가 이어질지는 하여튼 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이제 한 7, 8일 남았는데 총선까지요. 이번 테러와 같은 이런 변수가 또 안 생기려는 법이 없어요. 그럼요. 그죠? 네. 총선은 모릅니다. 선거는요. 예. 마지막 날까지 봐야 돼요. 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선거될 때 어땠습니까? 선거 며칠 전까지 후보 단일화 안 돼가지고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맞습니다. 단일화 안 돼가지고 뭐 난리를 치다가 이제 나중에 단일화가 됐는데 또 막판에 단일화가 깨지고 뭐 이런 별별 변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테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노인 비하 발언 아니면 치명적인 청년 비하 발언 이런 게 나오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총선의 변수는 아직도 곳곳에 뭐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빨리 완쾌돼서 당내 복귀하고 여야 지금 뭐 남은 여러 가지 또 마지막 국회에서 할 일도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도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투포TV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관련한 정치판의 움직임,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요즘 동문서주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빨리 완쾌돼서 당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